자, 첫 경기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0대 0으로 비겼죠. 김천이 슈팅을 22개나 날렸는데 그래도 전북이 두 경기 연속 클린시트 하면서 조금 수비 쪽이 좀 안정감을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박진섭 선수는 지금 부상으로 중간에 나왔는데요. 머리 쪽이었죠. 검사 결과 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서 이번 경기 주중 경기에도 뛰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텐데 뭐 무리는 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뭐 수비 쪽에 여기에 또 김태현 선수도 이날 복귀전을 치렀고요. 저는 이제 김두현 감독이 선임이 됐으니까 김두현 감독이 오늘 이제 사인을 했고요. 내일 이제 선수단과 상견례를 하고요. 그러니까 첫 훈련까지 진행을 하겠죠. 29일 날 2시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정식 기자회견을 하고 그 다음에 벤치에 앉을 겁니다. 그러니까 김두현 체제로 이제부터 경기가 진행이 될 겁니다. 사실 이것도 저는 계속 김두현이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뭐 중간에 뭐 김두현 감독 사실은 뭐 2주 전에 날라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전북은 한 번도 김두현 감독에서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여러 썰이 나오는데 제가 요 얘기는 좀 해드릴게요. 김두현 감독 중간에 잠깐 이 흔들리는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요. 이동국이 감독으로 올 수 있다는 소문이 굉장히 맞아요. 파다하게 돌았어요. 커뮤니티도 쫙 한번 돌았었어. 굉장히 파다하게 돌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동국이 P급으로 들어가서 때 말레이시아에 이제 P를 하러 가는데 P급을 딱 등록이 되면서 야 이거 이동국이 되는 거 아니야?라고 했고 그렇게 실제로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 역시 그럴 것 같은데라고 취재가 꽤 됐었어요. 그래서 하잖아 레전드인데. 본사가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명확해요. 이동국을 구단에서 올린 건 아니에요. 구단에서 올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본사에서 이동국 카드는 아끼자라고 그 얘기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얘기까지 다 도는 거 보면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동국도 만약에 제의가 온다면 할 마음이 조금 있었어요. 할 마음이 있었다. 근데 아예 뭐 지금 내가 어떻게 이게 아니고 나도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끝. 그러니까 구단은 근데 여전히 그때도 김두현 계속 김두현. 김두현 단 한 채로도 제외가 된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김두현 감독이 결국에 선임이 됐고요. 잘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이제 다른 것 때문에 이제 전북 관계자들이랑 통화를 하다가 김두현 감독이 이 선임이 되겠다고 얘기 나온 게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이제 한 달 반, 2달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되는 줄 알고 계속 전북 경기 보고 구상을 해왔대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그러니까 짧기는 이제 물론 준비 시간이 이제 하루밖에 없긴 하겠지만 생각보다 김두현 색깔이 빨리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내부적으로는 좀 하더라고요. 김두현 감독은 이제 코치는 변화가 없을 예정이니까 그럴 예정이고 어쨌든 전북은 이제 가장 문제였던 수비 쪽에서 약간 좀 안정감을 찾으면서 공격은 이제 김두현 감독이 잘 만지니까 그러니까 이영재 선수를 좀 어떻게 쓸지 두 천재의 만남. 백승호를 상당히 잘 썼기 때문에 어떻게 쓸지 좀 궁금합니다. 김두현 감독은 처음에는 다들 얘기했었던 게 뭐였냐면은 막 구단에서 잘 아는 사람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냐. 빠르게 분위기를 바꿔줄 수 있는 내부적으로 잘하는 사람 쓰려는 거 아니냐라 그랬는데 구단이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그걸 했잖아요. 그 본사에다가 왜 문제인지에 대한 보고서를 계속 올렸잖아요. 그 올린 거에 대해서 그렇게 다 써보고 나니까 더 김두현 같다. 적임자가. 그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구단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같이 나눈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냐? 제가 여기다 여러분들한테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제가 드린 얘기가 있지만 구단에서 이제 마지막에 그 얘기하고 그래 니들이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한 거니까 짧게 생각한 건 아니다. 그냥 단순하게 김두현으로 간 건 아니니까 나도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라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기대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그래도 전북이 성적이 좀 올라가야지 리그가 훨씬 재밌어지니까 김두현 감독이 잘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백승호 선수를 되게 다양하게 활용을 했던 김두현 감독이기 때문에 이영재 선수에 대한 부분 기대되고요. 뭐 문선민이나 이런 선수들 계속해서 송민규 선수 다 잘 썼기 때문에 여기는 무엇보다 티아고를 살려야 돼요. 근데 그게 어쨌든 그때도 구스타보도 나름 잘 썼거든요. 그러니까 티아고 선수 잘 쓰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고 김천 이야기를 하면 김봉수 박승욱 듀오는 정말 대단합니다. 진짜 전문 센터백이 아닌데 벽에 가까워. 김봉수 선수는 나는 저 역할이 훨씬 낫다고 봐요. 이제는 3백에서 그 자리보다는 나름 키도 좀 있잖아요.
포백에서 저 자리는 좀 상당히 좋습니다. 안정적이에요 일단. 제가 정종윤 감독도 통화를 했는데 두 선수의 이제 특징이 이 1대1이 좋아요. 예. 일단 데인마크 뭐 미드필더도 보고 풀백도 보다 보니까 1대1이 좋은데 그 정종윤 감독이 하고 싶어하는 축가 빌드업이잖아요. 근데 빌드업과 1대1이 좋으니까 이 둘을 엄청 선호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둘이 나온 경기에서 8경기 중에 무실점이 6경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어. 신병 뭐 계급으로 따지면은 그중에 한 신병인데 경기도 자책골이었어요. 한 골도. 자책골이었고 네. 그리고 서울전만 빼면은 7경기 한 골 실점인데 두 선수가 신병인데도 지금 이렇게 너무 안정적으로 해주니까 진짜 딱 공 잡으면 여기서 그 경기 풀어나가는 것도 보면 너무 부드럽고 너무 안정적이고 김홍 선수는 사실 남길 감독이 뽑았던 보물 같은 2천만 원을 뽑아가지고 엄청나게 잘 진짜. 썼던. 예. 근데 아까 말했던 대로 최전방에서 마무리가 안 되는데 이게 이영준 선수나 이중민 선수 쪽에서 골이 안 나오는 것도 있지만 정종현 감독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거는 유강현 선수. 왜냐면 너 창 기자는 대전 시절에 잘 알겠지만 이 기복이 조금 있고 이 약간의 뭔가가 이 뭐 담력이 좀 부족하다 그래나 막 문전 앞에서의 그 마무리가 잘 안 되는 그런 모습이죠. 저는 그래서 김천 가면 터질 줄 알았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근데 지금도 컨디션이 또 안 좋대요. 몇 번 찬스 놓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컨디션이 또 조금 다운됐다고 굉장히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유강현이 6월 달부터는 유강현이 해줘야 되는데 지금 유강현 쪽에서 뭔가가 안 나오니까 그 일단, 점이 아쉽다. 일단 뭐 근데 뭐 이동경, 이동준, 이 김대원도 몸이 올라가고 있고 하니까 7월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어쨌든 것 김천은 계속해서 9경기 무패를 달리면서 선두권 싸움을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워낙 지금 밸런스가 좋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날도 사실 김천이 0대0 무승부였는데 김천 선수들이 아쉬워하는 모습이었다는 게 지금 리그 현실을 말해주는 거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김천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되는 팀, 쉽게 내려갈 것으로 보이진 않아 보입니다. 네. 다음 경기 울산과 대전전 보겠습니다. 울산이 드디어 대전 어떤 일종의 징크스라고도 할 수 있는데 대전의 약한 징크스가 이민성 감독이 떠나고 나서 공교롭게도 많은 대전 팬들이 이 경기까지 하고 보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민성 감독 생각날 정도로 사실 대전이 울산을 괴롭혔던 플레이가 거의 나오지 않았고 울산은 반면에 게임을 상당히 약간 변형 3백을 두면서 루빅손은 진짜 뭐라 그러죠? 진짜 복동이 같은 선수. 내가 감독이면 정말 이뻤을 것 같아요. 열심히 뛰지, 골도 넣지, 좋은 걸 많이 갖고 있습니다. 확실히. 오른발 감차 2개는 진짜 예술이었고요. 어쨌든 이런 시간 아니 김민호 선수의 선제골에 이어서 루빅손 선수의 멀티골, 주민기 선수의 마지막 골, 페널티킥을 미스하긴 했지만 어쨌든 끝내 득점, 오랜만에 득점포를 가동하면서 울산은 사실 이전까지 2경기 연속 패하면서 조금 불안한 모습이 있었는데 만약 여기까지 무너졌더라면은 울산도 좀 초반 선두 경쟁에 굉장히 좀 부담이 있을 수 있는 경기였는데 완승을 통해서 완전히 분위기를 바꿔냈습니다. 울산은 울산이다. 완전히. 어쨌든 지금 울산 감독, 그러니까 대전 감독에 대해서 얘기를 좀 계속 하셔서 먼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의 이유 소식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거까지는 그냥 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이 박항서 감독 측과 접촉을 하긴 했습니다. 지난주에. 결과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일단 여기저기 말이 달라서 뭐 안 한다, 뭐 여지를 줬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일단 박항서 측과는 지난주 금요일에 만났습니다. 접촉으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또 다르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또. 네, 접촉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지금 이제 뭐 여러 썰이 나오죠. 지금 황선홍, 뭐 설기현, 전경준 뭐 나오는데 제가 그 이후로 지금 말씀드린 황선홍, 설기현, 전경준까지는 확인을 했는데 다 아직까지는 접촉한 바는 없습니다. 만나진 않았습니다. 뭐 그 안에서 리스트업 했을 수는 있지만 접촉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소문상으로는 접촉은 했는데 뭐 제가 파악하기로는 좀 안 하는 쪽이 유력하긴 한데 근데 뭐 그렇다고 안 한다고 명확하게 얘기한 것 같지도 않고 일단 지금 그러고 지금 이제 오늘부터 다시 또 더 얘기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접촉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뭐 이렇게 협상을 한 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협상은. 근데 약간 내부 분위기는 경험 쪽에 포커스를 맞췄다면서요. 황선홍 감독은 전혀 접촉 안 했습니다. 제가 황선홍 감독 지금 한국에서 나와서 지금 일본에서 오랫동안 계셨는데 한국 들어와서 전화가 오셔서 제가 계속 통화를 했는데 오늘까지 통화를 했는데 전혀 연락 없습니다. 황선홍 감독도 야 나한테 하겠냐? 이런 소리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음.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제가 알고 있는 얘기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얘기 뭐 여러분 많이 마시는데 뭐 한맨이 뭐 황선홍한테 뭐 그런 얘기들이 다 썰이 있습니다. 근데 있지만 그게 팩트는 아니라서 좀 제가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일단은 대전은 어쨌든 박항서 측과는 접촉을 했다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울산이 변형 3백을 하면 꽤 재미를 꽤 잘 봐요. 예. 김기 선수가 돌아와서 수비도 안정감 좋고 저는 최강민 선수 되게 좋아하잖아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보야니치 루빅손은 잘하고 예. 어쨌든 전북은 그러고 대전은 이제 새로운 감독을 뽑을 때까지는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사실 이날 강윤성 선수가 좀 돌아와가지고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윤동 선수가 또 B팀에서 상당히 좋았다 그러거든요. 물론 뭐 저 선수가 한 번에 울산급 선수를 좀 울산급 되는 팀을 상대로 잘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좀 그랬는데 확실히 좀 체급차가 느껴지고 강윤성 선수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이 원했던 플레이는 거의 나오지 못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이날 경기에서 안톤이 퇴장당했죠? 퇴장을 당해서 다음 경기까지 좀 여파 가는 것도 대전 입장에서는 상당히 악재. 대전은 최전방 고민이 역시 큽니다. 예, 레안드로랑 지금 이렇게 서 있는데 구택 선수의 공백이 상당히 좀 큽니다. 한 두세 경기 김승대 선수 잘해주다가 또 예, 지금 뭐 어쨌든 대전은 좀 시간이 좀 필요하고 어쨌든 대전은 새로운 감독이 뽑혀도 사실은 바로 드라마틱한 변화를 주기는 쉽진 않다. 일단 최전방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포항과 서울이 2대2로 비겼는데 전반 4분 포항이 선제골을 넣었죠. 또 자책골입니다. 네, 지난 경기 때도 최준 선수의 자책골이 있었고 이번도 이태석의 자책골. 아마 상대팀 입장에서는 크로스를 올리면 자책골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뭔가가 이 어떤 상대 파해법이 좀 나타난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서울로서는 계속해서 불운한 장면이 나오죠. 근데 이제 일류첸코 그리고 임상협 이 김기동 감독이 뭐 포항 출신이어서 포항 원정에서 뭔가 좀 동기부여가 된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두 선수의 득점이 있었지만 이호재 선수가 두 번째 골을 넣을 때도 백종범 선수가 사실 타이밍을 놓치고 나오는 바람에 또 허용주 선수에게 파울을 범하는 그 선수 역시도 지금 두 경기 연속 실수입니다. 그래서 자책골 백종범 이 리스크가 계속해서 지금 두 경기 연속 나오면서 서울은 또 멀티 실점을 했고 결국 임상엽의 극적인 동점골로 비겼지만 사실 뭐 얻은 것만큼 잃은 게 참 많은 경기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포항은 그래도 이 상대에게 뭐 동점골을 내주고 경기력도 시즌 초에 비해서는 그렇게 아주 좋은 상태는 아니지만 그리고 부상자도 있었고요. 조르지랑 신강훈의 그럼에도 마지막까지 추격을 하면서 결국 소중한 승점 1점을 딴 경기가 됐습니다. 포항이 조금 이제 내리막을 타는 것 같아요. 그런 평가가 경기력이 지금 완델선 선수가 좀 지쳤다는 이게 저희가 변형 3백으로 완델선이 올라와서 하는 빌드업이 상당히 중요한데 완델선이 좀 지쳤고 조르지가 진짜 계속 안 터집니다. 게다가 이번 경기 또 갈비뼈까지 다쳤고 그러니까 약간 안 풀리니까 선수가 약간 무리하는 동작들이 좀 있었어요. 그 전에도 부상당하기 전에도 계속. 네. 신광훈 선수도 지금 종아리 쪽에 부상이 있다고 합니다. 네, 신광훈 선수 부상, 조르지 선수 부상. 그리고 지금 오베르단과 한찬희 선수가 꾸준히 같이 나오다가 지금 그 오베르단 파트너 자리를 두고 그래도 김종우 선수가 있었으면은 좀 돌아가면서 뛰는데 김종우 선수도 마저 장기 부상 당하면서 지금 김동진 선수가 이날 나왔거든요. 근데 중원 싸움에서 그렇게까지 우위를 점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이 오베르단과 완델손에 쏠린 어떤 그 과부하가 조금씩 좀 드러나는 게 아닌가. 오베르단 선수도 여전히 많은 활동량 가져가지만 좀 힘에 겨운 모습을 보이고 그럴 때일수록 좀 더 황희재 선수에게 뭔가 부담이 가는 그런 상황이 좀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즌 초에는 근데 워낙 좀 잘 풀린 감도 있었어요. 뭐 정재희 선수나 이호재 선수의 극장골도 많이 나왔고 근데 이제 그런 극장골도 최근에 부쩍 줄어들면서 포항이 뭔가 한 번은 좀 어떤 뭐 스쿼드의 변화는 주기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어떤 식으로도 한번 분위기를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링가드 선수가 이날 처음으로 풀타임을 뛰었습니다. 링가드 선수가 가운데 자리에서 10번 포지션에서 저도 이제 메뉴 시절에 링가드 선수를 많이 봐왔지만 그때 어떤 문득문득 나오는 플레이가 그때랑 조금 비슷했습니다. 후반 막판에는 측면으로 자리를 옮겨서 측면에서도
어떤 활로를 뚫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나왔고 김동 감독 평가도 나왔지만 스피드를 좀 올리는데 이제 조금씩 적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무릎 상태가 많이 좋아졌고 K리그 잔디나 K리그 상대팀의 어떤 성향 같은 게 이제 조금씩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링가드 선수가 이 한두 경기만 더 하면은 정말 더 좋은 어떤 플레이를 펼칠 것으로 보이고 그 앞에서 이제 일류첸코 선수가 뭐 움직임 같은 거는 조금 뭐 느릴 수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지금 득점은 꾸준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일류첸코 선수와 링가드 선수의 조합이 굉장히 좀 시너지를 낼 것 같다. 그러니까 이 팀은 뭐 지금 중원, 뭐 최준, 뭐 측면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수비 뭐 자책골을 내주는 그런 집중력 문제나 지금 골키퍼 리스크 재작년부터 지금 계속해서 골키퍼 리스크를 저는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저는 상스에 올라가기가 좀 어렵다고도 보기 때문에 골키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이 안에 있는 선수를 어떻게 이 뭐 다독이가면서 할지 아니면 네, 그 다른 팀에서 뭐 다른 선수를 영입할지 그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지금 백종원 선수가 감독은 괜찮다 하는데 지금 너무 아니란 실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 백종원 골키퍼 리스크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이 후반기에 승패가 갈릴 것 같고요. 그 아까 그 뭐 누구지? 뭐 제2의 링가드? 네, 이런 얘기가 막 요새 돌고 있는데 아마 무슨 뭐라 그래? 이름이 있던데 전력 강화 뭐 뭐요? 무슨 강화 실장이죠? 먹방 강화 실장인가요? 뭐죠? 아 김진규. 그러니까 어떤 방송에서 뭐 빅네임이 온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정확히 저는 이제 뭐 들은 건 없습니다. 뭐 근데 이 먹거리 강화 실장. 근데 하고 싶어 하는 건 맞고 그 제2의 링가드를 데려오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군가는 꾸준히 작업을 하고 있어요. 데려오기 위해서. 근데 링가드가 왔기 때문에 그 어떤 길이 뚫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조건 같은 것도 서로 논의를 할 수 있고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저는 불가능하지 않다. 이미 한번 해봤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이름이 제가 알게 된다면은 네, 서울은 아마 비밀로 하겠지만 이번에는 꼭 네. 단독을 쓰기 위해서 한번 노력할 거고요. 근데 그냥 뭐 없는 얘기는 한 건 아닌 것 같고 뭔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건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천 광주전 네 가겠습니다. 이한범 선수는 겨울에는 관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직은 네 별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네. 지금 이 서울이 노리고 있는 외국인 선수들이 계속 바뀌어요. 음. 언제는 윙어였다가 지금은 또 스트라이커로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스트라이커는 하고 싶어 합니다. 지금. 네. 네. 지금 아마도 시게이로 선수가 여름에 이제 임대 만료로 나갈 거기 때문에 뭐 그 자리를 어떻게든지 좀 다른 포지션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 같고요. 골키퍼 포지션도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하메스 오면 좋은 거잖아. 좋지. 하메스 지금 어디서 뛰어요, 근데? 지금 상파울로 뛰는데 못 뛰어. 아, 몇 경기 엔트리 제외. 감독이랑 안 좋아서. 브라질에 있구나. 네. 음. 강현무 선수도 가능하죠. 왜냐하면 지금 강현무나 황인재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가능한데 뭐 이제 이 정도 같은 걸 봐야 되겠죠. 네. 다음은 인천과 광주전입니다. 네. 뭐 간략하게 경기를 보면 광주가 최경록의 후반 1분 선제골로 앞서가다가 다잡은 승리였는데 이제 후반 추가 시간 무고사에 페널티킥을 허용하면서 1대1로 비긴 그런 경기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광주 쪽에서 조금 더 아쉬운 경기, 뭐 경기력적인 측면이나 리드를 오래 했기 때문에 압도를 했죠. 음, 경기에서도. 음. 네. 그러면서 광주가 조금 아쉽게 됐고 이건 아마 경기장에서 일어난 일보다 아마 경기 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타임라인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그 경기 끝나고 선수들끼리의 뭔가 이 실랑이가 있었잖아요. 뭐 악수를 안 했다거나 그리고 누가 누구를 밀었다거나 근데 이제 이정효 감독이 일단 기자회견에 들어왔을 때 현장에 있는 많은 분들의 얘기를 종합했을 때 좀 일단 상기된 상태였다. 상당히 기분이 왜냐하면 페널티킥도 허용을 해서 이제 비긴 상태였고 뭐 악수와 같은 그런 일도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기자와 네, 이 질답을 주고받다가 네, 조금 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저도 이제 녹취를 다 들어봤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뭐 기자라서 제가 기자 편을 드는 건 아니고 그냥 기자가 저는 정상적으로 질문을 했다고 보는 그런 질문에서도 경기 보셨잖아요. 이렇게 넘어가는 거는 이게
왜 저렇게 대답하지? 근데 한두 번 그 상황이 한 번이 아니었어요. 여러 번이었어요. 예, 그리고 또 비슷한 걸 질문했을 때는 아까 보셨잖아요. 뭐 저랑 싸우자는 겁니까? 근데 그 어떤 분들은 그 기자가 너무 예의 없이 자기 소개도 안 하고 뭐 질문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주고받은 식으로 기자회견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대답할 일이었나. 그냥 그 아까 어떤 분께서도 인스타에 올린 것도 봤는데 기분이 태도가 되면 안 된다. 기분이 행동이 되면 안 된다는 게 참 와닿았던 네, 그런 기자의 회견이었습니다. 그 인천 쪽 기자 맞고요. 예전에 방송 쪽이라 그러던데. 인천 유나이티드 홍보실장 하셨어요. 그분이세요? 예, 그분이 이제 다시 아. 기자 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 모 언론사의 부국장을 맡고 계시는데, 예, 그분이 이 베테랑이세요. 엄청 나이도 많으시고. 근데 이 제가 기자들 후배 기자들한테도 전화를 돌려서 좀 물어봤더니 되게 속으로는 되게 이 끙끙 앓고 있었대요.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물어봐야 될지, 왜냐면 감독의 대답이 지금 단답으로 오거나 아예 답이 안 오는데 어떻게 물어봐야 될지 끙끙 앓고 있는데 그 베테랑 기자가 거기서 그 본인도 저거 고민을 했다 그럽니다.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근데 자기가 이제 나서서 이종현 감독과 어떤 대립하는 그런 양상이 됐죠. 네, 어쨌든 아쉬운 태도는 분명합니다. 아쉽습니다. 네, 네. 그래- 이정 감독이 이번을 통해서 조금 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까 난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광주 관계자가 기자들한테는 이제 뭐 해명하고 사과를 했고, 그걸 지금 그 감독이 광주 구단을 통해서 인천 구단에 지금 연락을 했다 그럽니다. 기자들 현장에 있던 그때 기자들한 연락처를 좀 달라. 그래서 아마 이정현 감독이 직접 뭔가 사과할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아마 인천 구단이 오늘은 월요일에 다 쉬니까 아마 내일 가서 뭔가 연락처를 주고받고 그런 사과나 혹은 해명하는 과정이 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광주 구단도 지금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있고 감독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시는 좀 이런 기자회견이 없었으면 네, 하는 바람입니다. 네. 어쨌든 네. 이정현 감독이 이게 그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궁금하고요. 확실히 근데 그건 한 가지 확실한 것 같아요. 뭐 기자회견 이걸 떠나서 요새 확실히 심기는 좀 불편한 것 같다, 그죠? 네, 여러모로 뭐 그때도 한번 비슷하게 또 한번 얘기했었는데 네. 이게 뭐 구단에 대한 그것도 좀 있고 근데 어쨌든 뭐가 있다고 해도 그걸 이렇게 드러내는 거는 좋은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자꾸 이런 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이슈가 된다는 거는 좀 이정현 감독 개인에게도 지금 뭐 전술적으로나 이런 건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실제로 잘하고 있는데 본인에게도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저도 어쨌든 이게 왜냐하면은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들을 전달해 주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자들이 질문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기자들이 어쨌든 팬들을 대신해서 뭐 예를 들어 허율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감독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신해서 팬들에게 이제 전하는 얘기인데 그걸 이제 기자와의 그걸로만 생각하시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까지도 다 감독의 역할이고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좀 분명히 네, 저도 이정현 감독 가깝기 때문에 전했고요. 앞으로도 더 전할 예정이고 무고사 관련된 얘기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뭐 끝나고 나서 무거사 선수가 악수를 청했는데 뭐 김진호 선수가 뭐 거부를 했고 무거사 거기에서 화가 나서 근데 뭐 누가 밀었다 뭐 이런 내용인데 근데 양측이 말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건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누구 얘기했다가 또 편든다는 얘기 들을까봐. 그러니까 뭔가가 이 서로 감정이 안 좋은 상태로 경기가 끝난 거는 맞는 것 같고 저는 이제 이거를 뭐 연맹이 볼지 뭐 구단 관계자 볼지 모르겠지만 저 그거 하고 싶어요. 창기자 잘 알겠지만 프리미어리그는 뭐 분데스리가나 이런 데는 홍보팀이 같이 앉잖아요. 감독이랑. 난 그게 필요하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이런 뭐 불성실한 답변이 나왔을 때 그 옆에서 뭔가를 조언을 할 수 있는 홍보팀이 있다거나 아니면 감독이 잘못 말했을 때 그거를 정정할 수 있는 홍보팀이 있으면은 조금 더 이 정보 전달이 잘 될 텐데 지금 너무 감독한테 다 맡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감독의 기분에 따라서 기자회견 분위기가 좌우된다거나 어떤 감독들은 얘기 안 하고 그냥 나가는 감독도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담당관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장 선수의 동점골로 경기가 무승부의 어떤 냄새가 좀 났지만 황몽희 선수의 네, 극적인 골로 강원이 적지에서 2대1로 네, 승리를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게임을 못 봐서 저는 어제 야근하면서 봤는데 저는 이날 양궁 취재를 하고 있어가지고 음. 게임을 못 봤습니다. 확실히 이 요새 경기력이 좋은 팀들 간의 맞대결이라서 그런지 저는 딱 한 가지 에너지 레벨이 굉장히 높았어요. 아니 딱 두 팀 최근에 하는 거 생각하면 재밌을 수밖에 없어 재밌어요. 보여. 예. 왜냐하면 제가 막 전임 감독 얘기하면은 그 전임 감독들이 기분 나빠할 수 있지만 작년 이맘때를 생각해 보면요, 대구 강원전 전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때 뭐 누가 강원이 뭐 이겼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둘 다 이제 내려서서 경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 멀찌감치서 뭐 멀리서 이제 물총 쏘기처럼 그런 양상으로 봤는데, 지금 대구와 강원은 자신감이 있어요. 둘 다 우리가 밀어붙인다. 그러니까 서로 맞부딪히는 과정에서 이날 이 충돌도 굉장히 많았어요. 예, 그래서 세징야 선수도 초반에 많이 뭐 이렇게 아파하는 모습도 나왔고, 근데 부딪히다가 결국 이 2대1 스코어가 나오는 그런 경기가 모처럼 좀 재밌는 경기였다. 강원이 올 시즌 가장 축구를 잘하는 팀. 음. 지난 시즌에 광주가 있었다면 올해는 강원이 있다라는 얘기 계속해서 드리고 모든 관계자들이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일 재밌는 팀이에요. 네. 너무 신기해요. 그 겨울에 짧은 동계 기간 동안 이렇게 팀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요. 그 바꾼 거에 저는 되게 신기한 게 선수들이 그렇게 좀 바꿔놓잖아요. 작년 광주도 그런데 네. 1대1 할 때 자신감이 넘쳐요. 그러지 않아요? 제가 김천을 예년부터 봤을 때 신기한 게 팀에서 안 그랬던 선수가 김천 가면 1대1 할 때 되게 자신감 있게 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작년에 광주 보고 놀랬던 부분이 뭐 전술 짜임새도 그랬는데 1대1에서 주저하지 않는 건데 강원이 지금 그래요. 맞아요. 예. 그 뭔가가 자신감이 지금, 특히 김희석 선수 보면 이 선수가 이 정도였나 이런 레벨이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또 이 뭐 황문기 뭐 지금 양민혁 이런 이상원에 가려져서 안 보이지 김대우 선수가 좋아요 요새. 좋아요. 네. 지금 김강국 선수가 원래 김희석이랑 김김듀였는데 김강국이 다치고 나서 살짝 지금 꺾였습니다, 컨디션이. 근데 그 틈에 김대우 선수가 폼이 워낙 좋기 때문에 지금 중원에서 쓸어주는 역할을 김대우가 굉장히 잘해줍니다. 심지어 지금 김강국 이번에 백업이었고, 아예 한국영 선수는 나오지도 못합니다 지금. 네, 뭐 한국 선수 굉장히 지금 속으로 아마 답답해하겠지만 김희석, 김대우가 워낙 좋기 때문에 지금 한국영이 벤치에 앉을 정도의 어떤 분위기가 됐다. 예, 중원에서 많이 띄워주고, 예, 빌드업도 잘 되고, 그리고 마무리까지도 지금 야구도 그렇고. 오히려 한국영이 지금 들어가면은 약간 지금 강원의 축구에 적응을 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한국 선수가 대표적으로 이 원 볼란치를 원하는 수비형 미드필더래요. 예, 제가 들어보니까 내가 공을 조금 다 만지고 내가 경기를 풀어가야지 뭔가 만족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역할을 예전에 국대나 일본 시절엔 잘했는데, 지금 윤정 감독은 아무래도 두 명을 두길 원하기 때문에 그 어떤 시스템 하에서는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강원은 지금 고민이 어쨌든 윤석영, 황문기 백업이 없는 거예요. 네, 윤석영, 황문기 선수의 백업이 마땅치 않아서 원래는 유인수, 강지훈이 뭔가가 좀 받쳐줄 거라고 봤는데 김진호도 나갔고, 네, 김진호 저 나갔고. 두 선수가 거의 지금 혹사에 가까울 정도의 활약을 펼치고 있어요. 오히려 센터백은 지금 김영빈 들어오고 나서 로테이션이 되는 분위기거든요. 네. 골키퍼도 로테이션하고 좌우도 어쨌든 뭐 조진혁 선수 뭐 해주는데 저 자리가 좀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인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라도 좀 퍼지면 지금 강원시 축구에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두 선수이기 때문에 뭐 그게 고민이 될 것 같고, 대구는 뭐 게임을 안 봤습니다만 젊은 자원들이 뭐 이날은 조금 아쉬웠다고 다들 하더라고요. 네. 이날 정재상, 박용희가 지난 몇 경기랑 아예 달리 많은 활약을 못 해줘갖고 세징야가 이게 활로를 뚫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왔습니다. 황문기 얘기하시는데 저는 왜 안 뽑혔을까 싶으면 약간 이게 강원에 최적화된 시스템에 해놓은 거잖아요. 사실 황문기는 전문 수비수도 아니고, 그리고 정통 라이트백 아니죠. 그러니까 네. 최준이나 뭐 황재현처럼 파박 이런 게 있는 선수도 아니고 약간 저쪽으로 변형 3백으로 해서 맞춰줘야 되는 상황이라 아마 뭐 폼 자체는 황문기 선수 너무 좋긴 하나 왜 안 뽑혔는지는 대강은 이해는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강원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뭐 실력이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이 어떤 감독이 어떻게 환경을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 보이는 거죠. 그래, 이유연도 있네. 이유연 지금 부상에서 얼마 전에 돌아와갖고 이제 슬슬 올리는 것 같고, 작년에 광주가 그랬고 올해 강원이 그런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어떻게 만들어가냐에 따라서 더 잘해 보이는 거죠. 예. 이 선수들의 실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시스템이 대구만 봐도 그렇잖아요. 예, 그 전 감독과 현 감독 때 선수들의 어떤 반응 같은 게 지금 많이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어떻게 만져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감독의 역할은 정말 아니 대구 바뀐 거 보면 또 그것도 그러니까. 또 다른 예인데 박찬현 감독 인터뷰를 되게 이쁘게 한다고 봐야 되나? 네.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 박찬현 감독이 되게 프로에 대한 준비를 되게 오랫동안 했구나라는 생각이 든 게 전 전화 통화 되게 자주 하거든요. 말씀하실 때 보면은 포인트도 있고 그다음에 기자회견에서도 선수들에 대한 최고야. 부분 네. 어쨌든 나이 어린 선수들에 대한 기가 꺾이지 않게 하는 부분도 그렇고 상당히 좀 인상적인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대구는 계속해서 지금 최전방 자원을 찾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에드가를 시장에 내보냈다는 얘기가 많이 돌아요. 진짜로. 에드가가 딴 팀에 갈 수 있다는 얘기도 좀 들리고. 팬들 울어. 그렇지만 뭐 협상이 되고 있는 건 아니고 그런 얘기도 돌고 있습니다. 그 스트라이커 쪽을 좀 더 지금 어쨌든 뭐 젊은 자원들이 잘해주고 있으니까 여기에 좀 똘똘한 스트라이커를 데리고 오겠다라는 측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물론 자리가 남기는 했습니다만 제주가 전반 11분 시즌 아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서진수의 어떻게 보면 좀 행운의 골이라도 볼 수 있고 손FC 골키퍼의 아쉬운 판단이라도 볼 수 있는데 서진수 오랜만에 터졌습니다. 네, 중거리 슛으로 선제골을 넣었고 이게 유일한 골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오는 길에 비가 억수같이 와가지고 진짜 너무 이게 운전하면 예천에서 올 때. 너무 오면 이거 큰일 나겠다고 멈춰가지고 이 경기를 살짝 보고 있었는데 네. 거기도 비가 엄청나게 오더라고요.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경기가 조금 어수선했어요 확실히 비가 오니까. 근데 전반엔 제주가 그래도 뭐 선제골도 넣고 분위기 괜찮았는데 후반에는 이 아르한이 퇴장당했음에도 손FC 페이스였고요. 몬레알에 뭐 골대 맞는 슛도 있었고 손FC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손FC도 기회가 있었는데 결국은 방점을 찍는 거는 그 과정을 만드는 것도 다른 이야기 같아요. 예, 우리가 그냥 얼핏 커피를 흉내낼 수 있지만 진정한 커피를 만들 수는 없듯이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뭔가 이승우가 없다 보니까 마무리가 되지 않는 정수원 선수도 살짝 빗나갔고 골이 손FC도 굉장히 아쉬운 경기가 될 것 같은데 저는 제주가 이겼지만 제주가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제 담당 팀이기도 하고 제주가 앞서가는데도 경기력이 너무 안 좋아요. 예, 특히 마지막 아마 많은 팬분들이 보셨을 텐데 추가 시간이었나요? 공격 3대1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 넣어도 사실 상관이 없고 시간을 벌던지 근데 그것도 아니고 서로 넣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 지금의 팀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뭔가 체력도 그렇게까지 좋지 않고 서로 어떤 팀 플레이도 잘 안 되고 이겼지만 사실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경기였고 반면에 손FC가 오히려 졌지만 후반에 몰아치는 힘은 확실히 좋구나 이런 거를 느꼈던 저는 경기 수원은 같습니다. 컨셉이 확실해요. 그러니까 매 경기 그렇게 가고 어떻게 그렇게 신기하게 그렇게 되냐? 확실해요. 확실히 미드필드진의 에너지 레벨이 좋은 선수들을 두다 보니까 네. 확실히 그렇고 어쨌든 뭐 많은 분들이 노잼이라고 했으니 야, 재미가 없었나 봐요. 맞아요. 김동준의 마지막 그 3번의 연속 아마 선방이었죠? 그거 없었으면은 이 경기 1대1 경기였어요. 네, 이건 냉정하게